뉴턴 운동 법칙은 세 가지가 있어요. 제1법칙이 관성의 법칙인데,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이야. 그래서 뉴턴 운동 법칙 제1법칙은 바로 뭐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없을 때예요. 힘이 없을 때. 힘이 있을 수도 있고 힘이 없을 수 있지. 근데 우리 이번에 첫 번째 힘이 뭐라고 그랬어? 물체의 형태를 변화시키거나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힘이거든. 근데 물리학 원에서는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의 힘만 다룬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운동 상태에만 주목을 하고 힘이 작용하지 않아, 얘들아. 그러면 운동 상태가 변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야?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도 변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그 물체의 빠르기, 속력이라고 하죠. 속력도 변하면 안 된다는 거야. 둘 다 변하지 않으면 힘이 작용하지 않은 거야. 그게 관성의 법칙, 운동 제1법칙이야. 자, 이게 바로 그 얘기죠.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해. 근데 시험을 여러분들이 볼 경우에는 첫 번째 요 텍스트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이 첫 번째 텍스트를 해석해 놓은 게 있어. 그게 바로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예요.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는 게 어떤 거냐?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해석해야 돼. 먼저 정지한 물체가 있을 수 있죠. 자, 정지한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아. 무슨 얘기야? 정지한 물체가 정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야. 아무것도 안 바뀌어. 정지한 물체가 운동에 변화를 일으킨 거지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야. 근데 힘이 작용하지 않았어. 그럼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야지. 그럼 여러분들 주변에 정지한 물체가 뭐가 있을까? 뭘 고민해? 여러분들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선생님 보고 있는 모니터, 여러분들의 휴대폰,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책, 필통, 뭐 바닥에 있는 가방, 그거 다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 정확하게 얘기하면 알짜 힘 혹은 합력이 그치 0이라는 거야. 그래서 정지한 물체가 계속해서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 혹은 합력이나 알짜 힘이 0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운동하고 있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아. 그럼 거꾸로 운동하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방향이 바뀌거나 빠르기가 바뀐다고 했지. 근데 힘이 작용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 방향이 바뀌면 안 되겠지, 일단. 방향이 안 바뀌면 그 물체는 무슨 운동해? 동쪽으로 가는 물체가 방향이 안 바뀌어. 그럼 계속 동쪽으로 가야지. 그게 무슨 운동이야? 직선 운동이지. 근데 동쪽으로 가는 물체가 점점 방향이 바뀌네, 막 구부러지네. 이러면 뭐예요? 방향이 바뀌니까 힘이 작용한 거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방향이 바뀌지 않으니까 직선 운동 해야 돼. 그리고 또 모두 바뀌면 안 된다고? 빠르기도 바뀌면 안 돼. 그럼 빠르기라고 하는 것은 속력이잖아. 속력이 일정해. 무슨 운동이겠어? 등속력 운동이죠. 그러면 등속력이면서 방향이 바뀌지 않는 직선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해요. 등속 직선 운동을 더 줄여서 무슨 운동이라고도 할까, 얘들아?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지. 속도라고 하는 건 방향과 빠르기를 둘 다 가지고 있는데 방향도 안 바뀌고 빠르기도 안 바뀌어. 풀어서 얘기하면 등속력 직선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이야.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문제에서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는 자동차가 있다. 그러면 우리들은 경험상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잖아.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자동차에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등속 직선 운동하니까 그 자동차에 작용하는 힘은 없는 거예요. 힘이 0인 거야. 근데 선생님, 저는 운동하니까 힘이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무식한가 봐요. 아니야.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지? 엄청 똑똑한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잖아. 그분은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그게 등속 직선 운동이라도 힘이 작용한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분의 생각을 서양에서 2000년 동안 믿었어요. 그 믿음을 깬 게 누구야? 뉴턴 선생님이야. 운동을 하더라도 방향과 빠르기가 바뀌지 않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그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식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경험적으로 그게 마치 당연한 것 같았다는 거지. 근데 물리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경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물리적으로는 다르다. 그 다른 거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깨달아야 돼. 자, 다시 물을 거야. 직선 운동에 방향이 안 바뀌어. 그러면서 빠르기도 일정해. 등속력 운동이야. 다른 말로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지. 이렇게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없습니다. F는 0이에요.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운동 제1법칙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없을 때 혹은 힘이 0일 때 정지한 물체는 아무것도 바뀌면 안 되니까 정지 상태를 유지. 운동하는 물체는 바뀌면 안 되니까 등속 직선 운동, 줄여서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힘이 물체에 작용할 때, 힘이 0이 아닐 때, 그때가 바로 운동 제2법칙. 뭐라고 해요? 가속도 법칙. 근데 운동 제2법칙을 무슨 법칙이라고 하느냐?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운동 제2법칙의 내용이 중요한데 여기 써져 있어요.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그 물체에 뭐가 생긴다? 가속도가 생긴다. 그러면 그 가속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속도의 변화죠. 변한다는 거잖아.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거야. 운동 상태가 변했다는 건 뭐가 작용했다는 얘기예요? 힘이 작용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물체에 가속도가 생겼다? 그러면 힘이 작용했구나. 그런데 가속도하고 힘은 같은 동일한 물리량이 아니거든. 그래서 가속도하고 힘을 이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뭔가 가속도 앞에 곱해지는 녀석이 있어요. 이 M이 매스야, 매스. MASS. 무엇일까요? 바로 질량이에요. 질량. 우리가 질량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최근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살이 좀 빠졌어. 살이 빠져가지고 자동으로 다이어트가 됐어. 비웃지 마. 다이어트 그나마 해서 58kg이야. 이게 바로 질량이에요. 근데 이 질량이라고 하는 게 아주 먼 옛날부터 그냥 있었던 것 같지? 아니에요. 뉴턴 선생님이 운동 제2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야. 그러니까 뉴턴 선생님 이전에는 질량, 매스라고 하는 개념은 없었던 거야. 그러면 어떻게 뉴턴 선생님은 이 질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냐면 힘 1뉴턴을 주었을 때 그 물체에 1m/s 제곱이라고 하는 가속도를 발생시키기 위한 상수, 그것을 바로 뭐라고 정의했냐면 질량이라고 정의했고 1kg짜리 질량을 갖는 물체에 가속도 1m/s 제곱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힘은 얼마이다? 1뉴턴이다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차후에 우리가 공식을 사용하게 될 텐데 어떤 공식을 사용하느냐? 바로 F는 ma야. 여러분들 엄마 아빠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 많은 공식을 배웠는데 다 기억 못 하실 거야.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게 주입식 교육의 어떤 위력 같아요. F는 ma는 FMA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라도 마치 구구단처럼 많이들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F는 ma. 자, F가 뭐의 기호라고? force, 힘의 기호야. M은 mass, 소문자로 쓰죠. 질량을 나타내는 기호. A는 우리 주구장창 배웠죠. 바로 acceleration, 가속도를 나타내는 단위야. 자, 그런데 선생님이 F하고 A 위에 화살표 표시, 벡터 기호를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힘과 가속도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때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항상 어떻다고? 똑같아. 그러니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오른쪽이면 가속도 방향도 오른쪽이야.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북쪽이면 가속도 방향도 북쪽이에요. 항상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뉴턴 운동 제2법칙, 가속도 법칙. F는 무슨 A? ma. F는 뭐라고요? ma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F는 ma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걸 알고 있어야 돼.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에 따른 운동 상태. 자, 지금 물체가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속도에 플러스 부호를 한번 붙여줘 볼게. 힘이 0이야. 그럼 빠르기도 바뀌면 안 되고 운동 방향도 바뀌면 안 되니까 계속 오른쪽으로 빠르게 V로 운동하겠죠? 등속 직선 운동할 거야. 근데 이 물체에 힘이 작용할 거야. 근데 물체의 운동 방향과 이 물체의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생각을 해봐.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철수를 내가 오른쪽으로 밀어줘. 그러면 철수의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겠죠. 운동 방향과 힘 대신에 가속도였지. 운동 방향하고 가속도 방향이 같아. 그러면 속도 증가. 운동 방향하고 가속도 방향이 반대야. 그럼 속도는 감소. 일단 외워놓자 했어요. 자, 왜 그래? 가속도 방향은 힘의 방향하고 항상 어떻다라고 얘기했지? 같다. 운동 제2법칙이 뭐였어? F는 ma, 질량은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동쪽으로 30kg, 남쪽으로 20kg 그런 말 안 하죠. 근데 F하고 A는 방향을 가지고 있고 항상 어때? 같은 방향인 거야. 자, 그러면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반대야. 그러면 물체의 속도는 감소한다고 했지. 그럼 다른 말로 물체는 지금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이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왼쪽으로 힘이 작용해. 그러면 물체의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겠죠. 자, 이것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오른쪽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 코끼리가 있어. 내가 코끼리 꼬리를 왼쪽으로 당긴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될까? 하고 물었더니 코끼리 뒷다리에 맞아 죽는데, 근데 이제 이 코끼리는 사나운 코끼리가 아니야. 그럼 보세요. 열심히 오른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코끼리 꼬리를 왼쪽으로 당기면 그 육중한 코끼리가 바로 왼쪽으로 운동 방향이 바뀔까? 아니야. 어떻게 될까? 점점 코끼리의 속력이 감소할 뿐 여전히 코끼리는 오른쪽으로 갈 거야. 언제까지? 정지할 때까지. 근데 내가 계속해서 왼쪽 방향으로 계속 힘을 준다면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코끼리의 점점 속력이 줄어들면서 정지한 이후에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지. 근데 운동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뀌었을 때는 내가 왼쪽 방향으로 힘을 주니까 운동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일치하니까 왼쪽으로는 속도가 어떻게 될까? 점점 빨라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물체의 운동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반대. 이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 이렇게 되면 운동 방향이 바뀐다고 생각해. 아니라고.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고 운동 방향은 그대로야. 근데 속도만 어떻게 돼? 속도만 감소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물체의 속도가 어떻다? 운동 방향과 힘 혹은 가속도 방향이 같아. 똑같은 내용이야. 근데 한 번 더 외우라고 선생님이 한 번 더 쓴 거야. 운동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같아.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아. 그럼 무조건 속도 증가. 근데 운동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반대.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반대야. 그럼 뭐라고?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운동 방향은 그대로인데 물체의 속도가 감소한다.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운동 제1법칙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일 때, 운동 제2법칙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 F가 있을 때 F가 뭐라고? ma.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자면 이 물체의 질량이 1kg이야. 1kg짜리에 내가 10N의 힘을 가했어. 그러면 이 물체의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F는 ma니까 F가 10이야. 질량이 1이야. 그럼 가속도는 10m/s 제곱이 되겠죠. 마지막 운동 제3법칙은 바로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한다는 건데 작용, 반작용, 액션, 리액션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먼저 힘이라고 하는 건 우리 첫 번째
철수가 돌멩이에 힘을 작용한다고 그랬죠. 힘을 주는 주체가 있고 힘을 받는 객체가 있다고 했어. 자, 선생님이 주먹으로 벽에 힘을 가할 거야. 주먹으로 벽을 칠 거야. 그러면 주먹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힘을 주는 주체가 되고 이 벽에 힘을 받는 객체가 되겠지. 그래서 작용점은 내가 어디에 찍는다고 그랬니? 힘을 받는 객체, 힘을 받는 물체에 찍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주먹으로 벽을 쳤을 때 누가 힘받아? 벽이 힘받지. 그래서 작용점은 벽에다가 찍어야 돼. 내가 얼마의 힘으로 벽을 쳤냐면 100뉴턴으로 벽을 쳤어. 그러면 내가 벽을 쳤으니까, 벽한테 힘을 줬으니까 벽이 부셔져야지. 근데 벽만 부서지는 게 아니고 내 주먹은, 신기하죠? 내 주먹도 아파요. 내가 벽한테 힘을 주면 벽만 아파야지. 근데 내 주먹도 아파. 그게 왜 그럴까? 바로 반작용이기 때문에 그래. 반작용이 있어. 그럼 반작용은 뭐냐? 이게 우리나라 속담에 뿌린 대로 거둔다. 준 만큼 받는다야. 즉, 내가 주먹으로 벽을 치잖아. 그러면 신기하게도 벽이 주먹을 쳐요. 주어하고 객체의 관계가 바뀐 거죠. 그러면 내가 주먹으로 벽을 쳤지. 그럼 이번에는 반작용으로 벽이 주먹을 쳐. 그럼 이번에는 벽으로부터 힘을 받는 게 내 주먹이죠. 주먹이 객체가 되는 거야. 주먹도 힘을 받아. 크기는 내가 준 것만큼 똑같이 받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니까 준 만큼 받아. 남한테 상처 주면 안 돼. 결국 나도 상처 받게 되어 있어.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 힘의 방향은 반대, 힘의 크기는 똑같다. 준 만큼 받는다. 주어와 객체만 뒤집어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작용, 반작용이야. 자, 여기까지 하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의 예를 보면 주어하고 객체만 뒤집으면 된다고 그랬지? 자, 그럼 보세요. 로켓이 위로 발사가 될 때 밑으로 연료를 뿜어내. 로켓이 연료한테 이 방향으로 힘을 주는 거야. 그럼 반작용, 연료도 로켓한테 힘의 크기는 똑같고 방향은 반대로 힘을 줘야 되니까 연료는 아래쪽으로 힘받아서 밀려나고 로켓은 윗방향으로 힘받아서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걸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것 같지? 아니야. 여러분들의 운동화가 지면을 밀어요. 그래서 이 화살표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운동화가 지면한테 힘을 주는 거니까 힘을 받는 지면에 작용점이 찍혀야 되고 운동화가 이렇게 지면을 오른쪽으로 밀어. 그럼 반작용, 지면은 운동화를 왼쪽으로 힘의 크기는 같고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겠죠. 그러니까 지면은 운동화로부터 밀려나고 운동화는 지면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밀려나면서 내가 걸을 수가 있어. 수영도 마찬가지야. 내가 손으로 물을 뒤쪽으로 보내면 물은 나의 손을 앞쪽으로 보내줍니다. 자, 그 다음 사람이 배를 당겨. 자, 이렇게. 자, 그럼 반작용은 바로 이 배가 사람을 당겨야만 되겠죠. 그래서 이 배도 끌려오고 사람도 끌려가게 돼요. 이게 작용, 반작용이고 작용, 반작용은 항상 주어, 객체만 뒤집으면 성립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